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동훈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여행업계의 실적 악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비상하던 저비용 항공사 LCC 업계도 난기류가 들이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여행업계에 이어 저비용 항공사 LCC도 실적이 좋지 않다는 뜻일 텐데 LCC 역시 내일부터 이어지는 추석이 대목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6개의 LCC의 경우 이번 2분기에 모두 적자를 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주자였던 국내 항공업계 3위 제주항공은 27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는데요. 이 같은 적자는 20분기, 그러니까 5년 만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제주항공의 2분기 영업 손실은 68억 원으로 예상했던 터라 충격이 더욱 컸습니다. 업계 4위인 진에어 역시 26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는데요. 티웨이 항공은 258억 원, 부산항공은 219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비상장사인 이스타항공, 에어서울도 상황은 비슷해서 LCC 업계 전반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LCC는 신규 항공사들이 취항을 하기 전 본격적인 경쟁에 앞서서 이 파격적인 할인까지 할 정도로 선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실제로 탑승객들도 대형 항공사만큼이나 많았고요.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2006년에 설립 당시만 해도 LCC의 전체 항공기는 5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이용률도 선호도도 적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 점유율도 커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항공 이용객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6% 증가한 6,150만 명 수준이었는데 이 중 국제선 여행객 4,550만 명 중 LCC를 이용한 여행객은 1,4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LCC의 이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31%를 기록한 것이죠. 이렇게 점유율이 높아지고 보유 항공기도 점차 늘어나서 7월 말 기준으로 LCC 항공기는 총 152대로 늘어났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 성장이면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악화가 된 이유는 뭔가요? 네, 아쉽게도 비행기를 늘린 것이 패착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LCC의 국제선 공급 좌석 수는 1,680만여 석이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가 증가한 것이죠. 하지만 탑승률은 같은 기간에 비해서 3.1%포인트가 줄어든 83.6%를 기록했습니다. 공급은 늘렸는데 그만큼 수요가 차지 못했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혹시 여기에 홍콩과 또 일본발 악재도 겹쳤던 건가요?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LCC 국제선 노선에서 일본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에 달할 정도로 효자 노선인데요. 실제로 7월에 일본을 찾은 항공기는 1년 전보다 7.6%가 감소한 56만 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3분기 실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이 때문에 LCC는 실적 악화를 대비할 수 있는 동남아나 중국 노선을 뚫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 중국 항공 당국으로부터 10월 10일까지 중국 전 노선의 신규 취항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역시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신규 취항을 받지 않겠다 이건데 LCC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노선으로 만회할 수 있는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항의 운항 역시 포기할 수는 없지만 수익성도 미미한 고심거리입니다. LCC들은 그간 대형 항공사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꺼려했던 지방공항 취항을 공격적으로 늘렸었는데 지방공항의 승객 수 역시 지금 계속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마케팅 차원에서 대구,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파격적인 할인 항공권을 내놓고 있지만 반응이 녹록지 않아서 오히려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공항에 취항을 할 때는 대형 항공사가 제외된 틈새 시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았군요. 이렇게 된다면 3분기 실적 역시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신규 LCC가 올해 초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면서 LCC는 6개에서 3개 늘어났죠. 9개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이 더욱 심해질 텐데 가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서비스는 악화되는 치킨 게임이 시작될 수 있겠죠.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존 LCC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LCC 면허를 남발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에 신규 면허를 받은 LCC 중에는 경영권 분쟁으로 벌써부터 기존 운항 계획에 차질이 생긴 곳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면허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신규 LCC 허가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더욱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허가가 내려진 만큼 발등에 불은 떨어졌고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LCC의 난기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하루빨리 해답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은 다소 이상적인 경제 용어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인데요. 완전 경쟁 시장이란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는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생산자와 소비자는 가격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급자끼리 담합을 해서 폭리를 취하는 시장도 아닙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가격과 수요 결정에 필요한 경제적, 기술적 정보를 완전하게 숙지하고 있어서 하나의 상품이 하나의 완전한 가격으로만 취급되는 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원이 이동을 하는데도 완전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도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조건이 갖춰진다면 가격의 폭리도 또 수급의 불균형도 없어질 텐데요. 이동훈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아무래도 완벽한 조건을 갖춘 이상적인 시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완전은 영어로 perfec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완벽한 조건을 갖춘 시장이라는 뜻이죠. 너무도 이상적이라 정부의 개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겠죠. 현실은 대개 불완전한 경쟁 시장, 즉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 과점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한 상품을 생산 공급하는 시장 형태인데 그런데 이들 기업의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지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지나치게 낮추면 상품의 가치나 질이 떨어질 수 있는데 반대로 기업끼리 담합을 해서 가격을 함께 높이면 이에 대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이 때문에 현실에선 기업 윤리와 정부의 개입을 통해 적당한 선을 유지하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내일부터 추석인데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다소 무겁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나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오늘 고용브리핑 365 마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